나이덕시는 일단 웬만한 교과서에는 다 실려 있고요. 수능 특강에 나오지 않은 해가 없고요. 언제나 받으셔야 돼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이거는 1학년 교과서, 2학년 교과서, 3학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망라하고 정말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나이덕 시인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섬세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끔 포착해서 그것에 따른, 그 표현들에 따른 심리,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의 심리 유도, 시상 전환, 이런 게 아주 뛰어나신 시인이거든요. 이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총 2연으로 돼 있거든.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만 더, 제가 평소 때 시를 읽는 것을 1배속이라고 했다면 1.1배속 정도로 읽어볼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 되게 중요해요. 자, 읽어볼게요. 잘 찾아봐. 상황, 정서, 태도, 그 다음에 시상의 전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표현법들이 있는지,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자, 저 읽어볼게요. 뭐 칠판을 보셔도 되고 각자 여러분들 책을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싫으니까.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도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서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냥 안 게 아니라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2연.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무엇을? 저녁이 오는 소리를. 우리가 방금 신경님의 나목을 했잖아. 그래서 제가 갈래복합으로 안 뛰어가고요, 실전학습으로 좀 더 점프한 거예요, 순서를. 왜 갈래복합 안 하고 그냥요. 뭐 내 맘이고 순서가 어딨어. 방금 심경님의 나목이랑 이 나희덕의 복숭아 나무 곁으로랑 학교에서 묻고 싶지 어찌하라. 봐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도치법이잖아. 신경님의 나목도 도치법이잖아. 나무를 의인화했잖아. 나무의 위로가 되어주잖아. 나는 나무를 이해하잖아. 얼마나 공통점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걸로 바로 넘긴 겁니다. 갈래복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 계속 마저 보죠. 1년과 2년.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복숭아 나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된 거야? 의인화가 된 거죠. 의인화가 되었다는 것은요, 대상을 의인화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의인화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여러 겹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금영아, 그거 종이 여러 겹 뭉쳐서 여러 겹 겹쳐서 가져와. 네 하고 금영이는 선생님 말, 어른들 말 잘 들으니까 여러 겹에서 가져올 거예요. 근데 한별이 너 그거 선생님 미워하는 마음 여러 겹 가져와.
아,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러겠죠. 아, 미움이 가득한데, 저 그냥 말로 욕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럴 거라고요. 한별이 안 그런가? 한별 추워 지금? 추워서 그런가? 어? 아니,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추상적인 것을, 추상적인 마음이라는 대상을 구체화한 거죠, 그렇지? 추상적인 대상을 이렇게 되면 아까 이용학의 전라도 가신 데랑 또 겹치는 게 있잖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는 거. 나라고 시적 화자가 시상에 직접 제시되어 있고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얘들아 잠깐만 멈추고 잘 봐봐. 이거는 미리 내가 큰 틀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냥 이건 체크하지 말고 들어만 보고 조금 그러니까 제가 틀을 좀 잡아놓고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냥 보기만 해. 과거예요. 칠 것도 아니고 치는 것도 아니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과거야. 외로웠을 것이에요. 오래 걸렸습니다.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형이 여기 있습니다. 오는 소리. 저녁이 오고 있는 소리예요. 자,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내가 대상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선입견, 편견, 잘못된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문득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미 과거에 깨달았습니다. 이미 깨달은 것도 과거야. 그리고 1년과 2년을 여기서 나눴죠. 그리고 꽃잎들은 이미 흩어졌을 테니까 얘도 또한 과거예요. 이미 꽃은 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에서 가만히 지금 들었는데요. 저녁이 오고 있어요. 라는 현재만 읽은 거야.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게 이 시제를 잘 보시고요. 저녁이 오는 소리, 그것도 도치법까지 동원하여 얘기하고 있는 이 저녁이 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쭉 해볼 테니까 결국에 우리 여기에 도달해야 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시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자고요. 그럼 저 다시 일로 갈게요. 알겠지? 제가 이게 뭐라 그럴까? 설명서, 이 시 2의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화자의 과거의 마음이지. 과거에 화자가 과거에 복숭아 나무와 가까이 하고 싶지, 좀 자세히 해줘야 되겠다. 싶지 않은 정서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정서를 가졌는지는 다음 걸 보면 돼요. 자, 어떻게? 흰 꽃과 시각적 이미지면서 색채어, 분홍꽃, 시각적 이미지와 색채어로 이렇게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다른 나무가 아닌 바로 방금 읽었던 복숭아 나무는요, 아마
어딨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라고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는 과거의 추측을 언급한 거예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다. 대상에 대한 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어차피 내가 앉지도 못할 그늘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상에 대한 그릇된 생각. 이것을 또 뭐라고도 해요? 괜히 확인하지도 않은 선입견이라든가 편견 이런 거예요. 뭐가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 복숭아 나무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도 되냐면 이 부분을요, 대상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좀 마음의 거리가 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싫은 거예요, 대상이. 싫은 이유는 선입견과 편견 또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었고요.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 멀리. 그래서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이 멀리는 아무래도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 보니 물리적 거리도 생겨난 거죠. 심리적 거리감은 싫어서 가까이 안 간 거라고요. 당연한 거야. 싫은 놈한테 가까이 가고 싶겠어? 그러면 싫은 놈이지만 가까이 가서라도 이게 잘못된 선입견이었는지 정말 그 선입견이 맞았는지 확인을 하는 소통의 계기라든가 소통의 기회를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냥 물리적인 거리 멀리 했기 때문에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라는 것은요, 화자와 복숭아 나무의 소통이 단절된 거야. 왜 싫은지. 저 나무는 사람이 앉아 있을 만한 그늘을 갖지 못한 거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조차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 거리마저도 멀리 둬서 아예 소통 자체를 단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반전이 되죠. 흰 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이 수천의 빛깔이라는 게 뭔지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 짜투리 없나?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수천의 빛깔 있죠? 이 수천의 빛깔.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숭아 꽃이 어땠다라고 얘기했어. 두 가지 색밖에 없었다니까요. 화이트와 핑크. 흰둥이랑 분홍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색깔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수천의 빛깔이 아니라 빛깔이에요. 그리고 이게 얘랑 순간 신재학이랑 김병호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야, 우리 이거 집중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야, 선생님도 뭐 집중해서 수업하는 줄 아니? 나도 집중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안 돌아가잖아?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
그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답해가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얘랑 대조되는 겁니다, 이거. 맞죠? 이 흰색과 분홍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색깔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의 색깔인 건데, 나중에 알았어.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이 두 사이에 두 개가 아니라 진짜 진실은 이 두 개 사이에 엄청난 수천의 빛깔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나무를 멀리서 알았습니다.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안 거 아니야. 아까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잠깐 멈춰서 선생님 봐봐. 이 시는 좀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이덕 시는 섬세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막 이렇게 작은 미로를 찾아가듯이 찾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봐봐. 자, 맨 처음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 뭐야?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네. 흰둥이, 분홍둥이. 별로? 그래서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심리적 거리가 생긴 거라고. 심리적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심리적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선입견에 의해서 심리적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물리적 거리도 멀게 되는 거예요. 잘 안 갔어. 그래서 이 멀리로만 지나쳤다는 것은 심리적 거리 때문에 기인한 물리적 거리라고요. 이게 싫으니까, 아 나는 지하가 싫다고 그래서 자꾸 안 가는 거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지하를 멀리서 보니까 쟤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 가까이 갔으면 또 몰랐을 법한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게 있다고요. 처음에는 싫어서 멀리 갔는데 그 거리를, 물리적 거리를 둔 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지하가 좋아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싫어서 물리적 거리를 둔 것이 오히려 그 대상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사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귀어요. 근데 둘이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일단 우리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말자, 만나지도 말자. 그래서 헤어져요. 헤어지니까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더 편하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너무 얼마나 눈부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알았습니다는 대상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이해하는 그 순간이 많이 찬란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누가 내 걸 치웠나 보다. 자, 이해됐죠? 그리고 눈부셔. 반복. 시각적 심상. 알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있어야 되는데. 나 이거 꽂힌 줄 알았지. 얘들아 지금 이 멀리라는 그 거리감 좀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죠, 그치? 자, 야 이거 노트북 꺼질 뻔했네. 그 다음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너무 피우고 싶은 꽃빛이, 시각적 심상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이게 무슨 얘기죠? 수천의 빛깔을 갖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어쩌면 갖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외로웠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걸요. 자,
야, 아까 뭐라 그랬어?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알았어요. 수천의 빛깔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그 복숭아 나무는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복숭아 나무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여러 겹의 마음, 복숭아 나무의 그 여러 겹의 마음, 뭐라고 하면 돼요?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태도죠. 대상을 이런 과정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는데 나는 참 너무도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발견한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1년을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대상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다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야. 다시 한번, 대상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릇된 생각이나 편견, 선입견 때문에 대상을 멀리해 두다가 문득 대상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고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 심화된 이해가 이제 시작된 거라고요. 요 과정이야. 그 다음에 이연을 보면요.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자, 여기선 복숭아 나무의 꽃잎을 얘기했는데 꽃잎이 지는 중도 아니고요.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 아까 그늘 안 간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벌써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화자가 어떻게 됐어요? 공간을 이동했어요. 그늘이 아닌 곳에서 그늘 밑으로. 그늘에서 복숭아 나무 그늘로 이미 갔다라는 것은요, 복숭아 나무에 대한 이해가 완료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 저녁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이 저녁이라는 시간은 뭐야? 대상에 대한 뭐예요? 거리감이 사라진 시간. 대상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 또는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시간. 또는 막 생각난다. 대상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 시간. 다 된다. 괜찮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5번 볼까요?
어이구 이거 왜 오늘따라 잘 안 먹지? 됐다. 자, 됐네요. 이 부분 지울게요. 아유, 이 복숭아나무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이거 끝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뿌듯하긴 하다. 설명. 아, 이거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라고 했거든요. 15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끊고요. 복숭아나무 청각과 촉각을 관련지어 가 같은 경우는 청각이 있나? 저녁이 오는 소리 정도는 있지 않아? 그치? 가에는 저녁이 오는 소리 정도가 있다. 촉각은 있나? 얘들아, 촉각? 기억이 안 나네? 아, 촉각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얘가 틀렸죠. 그치? 땡. 2번. 나는 가와 달리 끊고요. 나는 가와 달리. 그럼 가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비유의 방법을 통해 비유의 방법 뭐죠? 어떤 비유법이 있나? 비유도 딱히 두드러진 게 없는데 대상의 외양에 대한 친밀감? 가와 달리는 없으니까 됐네요. 그치? 3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특정 어구의 반복 어떤 게 있었죠? 특정 어구의 반복이 있니 얘들아? 어디? 가에서 그 나무 그리고 그 복숭아 나무가 반복되어 있어요. 그 나무, 그 복숭아 나무. 아, 애매하긴 하다 이거. 아, 이것도 선생님이 보면은 그 이행을 보면 그 복숭아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중간에 그 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 나무, 그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 밑에 줄 보면 B라고 밑줄인데 그 나무 요런 겁니다. 근데 아마 해설지는 눈부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럼 특정 시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매탱이니 둘넷 여기 있지. 그냥 이렇게 보자. 이거 있잖아요. 그 나무 요걸로 가야 돼요. 띄어쓰기가 한 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뭔데? 구잖아요. 구면 구를 얘기하는 거야. 띄어쓰기 한 번 되어 있는. 근데 가는 어쨌든 그 나무로 가능은 해요. 한 번만이라도 됐으면. 나는 잘 모르겠고요. 4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열거의 방식이 있나? 얘들아 여기 열거의 방식이 있을까요? 가는 아예 열거의 방식, 열거법이 없죠. 땡. 5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현재형의 어미를 사용하여 끊고요.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재형 어미도 사실은 관형사형 어미지 저녁이 오는 소리니까요. 행동의 진행 양상을 속도감 있게 가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관형사형 어미는 있어도요. 자, 그래서 땡. 그러면 이번에는 15번은 2번과 3번이 남고요.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A, B, C, D인데 A, B, C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네. A, B, C. 자, A가 뭘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화자가 복숭아 나무에게 가까이 가지 않게 된 이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유가 되죠. 맞으니까 땡. B. 피우고 싶은 꽃잎이 너무 많은 그 나무. 화자가 판단하는 복숭아 나무가 외로움을 느끼게 된 원인. 화자가 판단했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봐봐. 바로 밑에 줄 봐봐.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판단하는 거야. 맞죠? C 뭘까요? C.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그럼 이건 뭔데요? 화자가 복숭아 나무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무슨 마음을 되돌려? 이거는 어느 정도 복숭아 나무의 꽃잎들이 먼 곳에 닿았을 만큼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마음을 돌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마음을 되돌리는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번이 가능할까? 17번 역시 가완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죠. 또 항상 그렇듯이 외적 증거가 길고 크게 나와 있는데 17번 자 역시 넘버링 이렇게 하고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미적거리는 대상이 화자의 감각적 인식에 머물러 있을 때는 비교적 먼 상태이며 정서적 반응이나 교감, 관념적 의미 부여 등이 이루어질 때 보다 가까워진다. 아이고 길었다. 가에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졌던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이 이해와 교감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자, 뭐 여기까지만 봐요. 1번에서 가에서 복숭아 나무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끊고요. 화자가 대상에 대해 선입견, 편견, 즉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맞죠? 맞으니까 땡. 2번 가에서 멀리로만 지나치다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멀리서 알았다는 것은 끊고요. 대상과 화자의 미적 거리가 이해와 교감으로 변화하기 전에 머물러 얘들아 이게 뭐야? 대상에 대한 이해와 교감? 다시 한번 보세요. 멀리로만 지나친 건 뭐야? 가고 싶지 않아서야. 싫어서 싫어.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아 그렇구나 알게 된 거죠. 이것을 멀리서 알았다는 것은 싫어서 거리를 뒀던 그 거리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과 화자의 미적 거리가 이해와 교감으로 변하기 이전에 머물러 있다. 얘들아 이거는 미적 거리가 멀리로만 지나치는 것은 여기선 미적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없죠. 싫어서 가는데 왜 미적 거리라고 하냐고요. 여기서 미적 거리라는 것은 뭐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냐? 여기서 미적 거리는 대상의 화자의 감각적 인식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먼 상태인데 거기에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면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멀리로만 지나치는 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적 거리가 먼 거죠.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멀리서 알았을 때는요. 변화하기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라 변화하기 이전의 거리보다 더 가까이 당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틀렸죠. 그치? 적절하지 않은 건 2번. 자, 그 다음에 5번도 보세요. 가에서 복숭아 나무가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고 서 있음을 보는 것은 끊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한 인지라는 점에서 화자의 인식이 그냥 봤으니까 감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미적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감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감각적 인식에 있다는 것은 미적 거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맞죠. 괜찮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쉬었다가 가재미로 넘어가 봅시다. 가재미로.